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 묻고 싶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바로 곁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일을 겪었습니다. 눈을 감고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웃음은 사라졌어요. 같은 방 안에서 서로의 온도를 잃어가는 그 느낌을 아시나요? 40해를 훌쩍 넘겨 한 지붕 아래 살아온 남편이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을 다른 곳에 내려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저희 집 냉장고 문 앞에 붙어 있는 손주들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이면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재물을 차리고 손주들 용돈을 꼬박 챙기던 남편이니까요. 그런 사람이 설마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남편의 휴대폰에는 모르는 이름이 찍혔어요. 짧은 통화가 자주 이어졌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익숙하던 발자국 소리가 사라졌죠. 평소 입던 낡은 카디건 대신 낯선 향기가 그 사람에게서 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라도 생긴 건 아닐까 했죠. 그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다가 공원을 지나게 됐어요. 그곳에서 저는 목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귤껍질을 조심스레 벗겨 다른 사람 손바닥에 올려주는 남편의 모습을요. 그 순간 시간은 찢겨나가듯 두 동강이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죠. 열쇠를 꺼내기도 싫었어요. 문을 열면 그 안에서 평소와 똑같은 얼굴로 저를 맞이할 남편을 봐야 하니까요. 밤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 마음만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징벌하기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존엄을 세우려는 한 사람의 복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기 회복의 복수 말입니다. 그날 이후 시계는 저의 적이 됐습니다. 남편의 외출 시간과 통화 시간, 귀가 시간까지 모든 숫자마다 가시가 돋쳤어요. 저는 제 것이 아닌 걸 손에 쥐었습니다. 의심이라는 이름의 칼이었죠. 그 칼로 저 자신을 찌르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낯선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요. 남편의 위치를 추적하는 앱을 깔았다가 지웠다가 하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었어요. 냉장고 문은 자주 열렸지만 그 어떤 음식도 목구멍을 넘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눈밑이 꺼진 다른 여자가 서 있었죠. 어느 날 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응, 뭐 좀 그래. 그뿐이었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아직은 의심일 뿐이라는 마지막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는 곳을 따라가 봤어요.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카페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남편을 봤죠. 여자였어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표정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신문만 보던 사람이 상대방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는 굳어 있고 가슴은 답답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도 며칠 동안 멍하니 지냈습니다. 마침내 저는 직면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속 사소한 애칭과 이모티콘 하나, 짧은 잘 자요라는 메시지를요. 말끝마다 붙어있는 존중받는 듯한 말투를 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빠져든 건 단지 사람의 몸이 아니라
늙어가는 자신을 여전히 괜찮다고 말해주는 시선이라는 거요. 보통 이쯤에서 이야기는 격렬해집니다. 소란과 파국, 날, 선 말들과 문 두드리는 반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누굴 고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었어요. 저 자신에게 쓰는 편지였습니다. 저는 적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참고 견뎌왔는지, 무엇을 잃었는지를요. 펜을 쥐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져 글씨가 번졌어요. 그래도 계속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어요. 복수를 하겠다고요. 하지만 그 복수는 흔히 떠올리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큰 소리로 상처를 되갚아주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 존엄을 다시 세우는 복수,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복수였습니다. 저는 오래전 내려놓았던 그림을 다시 붙잡았어요.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포기했던 취미였죠. 문화센터에 있는 작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자 색이 다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영애 씨, 오늘 색감이 참 따뜻하네요.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불린 제 이름이었어요. 그 짧은 호명이 잿빛 같던 하루에 불을 붙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오랫동안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물감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조금 더 살아있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흔들리는 등받이, 마주 앉은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당신이 외롭고 공허했다면 그건 제가 채워야 할 구멍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관리해야 할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말은 복수였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경계의 선이었어요.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지만 조금 뒤 그 웃음은 어색하게 말라붙었어요. 제가 그동안 어느 누구보다 차분하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제 감정을 명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저를 지킬 겁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제 내일은 제가 정해요.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올 줄 몰랐나 봐요. 며칠 뒤 남편은 여전했습니다. 관계를 끊지 못한 채 두세 개를 오갔어요. 그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설렘과 존재 확인 때문이었죠. 집에서 사라진 존중의 감각, 늙어가는 자신을 괜찮다고 말해주는 타인의 시선을 놓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처럼 울지도 매달리지도 않자 불안은 남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어요. 휴대폰 화면 앞에서 머뭇거리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자문하는 눈빛이 보였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잃게 되는 거지 하고요.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알았거든요. 상대의 늪은 상대의 몫이라는 걸요. 제가 건져 올릴 수 없는 사람을 건지려 애쓸수록 함께 가라앉는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대신 저는 제 일에 집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책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죠. 어느 날 밤 비가 왔습니다. 세면대에 떨어진 물방울이 한없이 깊어 보이는 밤이었어요. 남편은 씻고 나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망설이는 손끝이 보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도 사람답게 대접받고 싶었어. 저는 응시했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건 남의 마음을 빌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랍에서 접어둔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누군가에게 제출할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의 선언문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후 저 자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제 이름을 소중히 부르겠어요. 매주 한 번은 저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도 혼자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제 마음을 매일 기록하고 제 얼굴을 매일 단장하겠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눈에 비친 제가 좋아지기 위해서요. 종이를 접어넣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뭔가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침묵은 길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에 불을 켰어요. 어둠이 아닌 빛 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문화센터의 작업실에는 제 작은 그림들이 늘었어요. 사과의 붉음, 바다의 푸름, 그리고 한 사람의 존엄의 색깔을 그렸습니다. 저는 3가지 습관을 꾸준히 지켰어요. 첫 번째는 감정 기록하기였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얼굴을 봤지만 울지 않았다고 적었어요. 대신 미역국을 끓여 먹었다고 썼습니다. 제 몸이 제 편이 되었다는 걸 느꼈거든요. 두 번째는 외모 가꾸기였어요. 립스틱을 바르고 제가 고른 옷을 입었습니다. 남이 아닌 제가 고른 저 자신이었죠.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 사랑하기였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 비를 구경했어요. 소리는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제 눈빛은 달라졌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단단해지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당신 같은 사람을 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용서의 모양을 쉽게 정하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상대방의 무릎이 아니라 제 자신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따뜻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